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미국 영공에 침입했다가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에 실렸던 장비, 이게 이제 일부 식별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선이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을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 시간으로 9일 백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4일 미국 동부 해상에서 격추된 풍선에 정찰 정보용 다중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안테나와 함께 다중 능동 정보 수집 센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에 충분히 큰 태양광 전지판도 정착되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장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해당 비행체가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문제의 비행체가 이달 1일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지상 경납고가 있는 이 몬태나주 상공을 지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다수 지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가 미국 내에서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정찰 풍선 발견 직후에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중국 풍선이 상공을 지나는 위성을 통해서 중국 본토와 교신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불가능하도록 미군이 전파 방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찰 탐지 행위 자체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카린 장 피에르 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시간 9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정찰 풍선을 보낸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목하고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도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5개 대륙에 40개국 이상의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냈고 풍선 제조업체 등 미국의 영공 침입을 지원한 중국군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 정찰 풍선 침투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공중 정찰 프로그램의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찰 풍선 제조업체가 중국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군 U-2 정찰기의 고해상 이미지에 따르면 침투한 풍선은 신호정보 수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 풍선의 장비는 분명히 정보 정찰용이었고 기상기구에 탑재되는 장비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을 한 거죠.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정찰위성 관련 주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입니다. 일단 중국은 미국 영공에 진입한 이 풍선이 정찰용이 아니고 기상관측을 하는 민간 비행선이 통제력을 잃고 실수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이런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탄 커페이 대변인은 9일 오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미국은 기어이 무력을 사용해서 중국의 민간 무인 비행선을 습격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하는 것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이런 무책임하고도 엄중히 잘못된 방법은 양군의 대화와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국은 양국 국방장관의 통화를 위한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비행선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슷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시간으로 7일 언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 국방부는 2월 4일 중국 풍선을 격추한 직후에 오스틴 국방장관과 에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관의 보안 통화를 중국이 요청했지만 불행히도 중국은 우리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당국의 이런 반응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우선 중국은 계속 이번 풍선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기상 관측용도 아닙니다.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국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소리, 희망지성 이런 매체가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6일 재미학자 잔택량 박사 말을 인용해서 정찰풍선은 중국 주저우 고무연구소, 이걸 주저우라고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저우에서 행사하는 것인데 주저우는 완전한 군사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것이 민간 기상 연구에 사용된다고 했다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소리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이 미 행정부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CNN은 한 고위 관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기구가 의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비행했고 민감한 군사 현장을 정찰하려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해당 물체의 일반적 기상 관측 장치와는 관련 없는 물체가 탑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7일 정찰 풍선은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 목적으로 고고도 풍선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에 중국이 진행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민해방군 연구소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특수항공기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풍선의 유용한 군사적 응용 중 하나가 적의 대공 방어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특정 임무에 추가로 개발되고 배치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과학원 산하의 항공우주정보연구소도 지난해 4월 새로운 스파이 풍선 모델이 이스라엘 하늘을 방어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유채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외에도 고고도 풍선이 과거에 어떻게 군사적으로 배치되었는지, 또 다른 나라들이 풍선에 의한 위협을 어떻게 방어했는지, 어떻게 공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이 아닌 군사용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당연히 격추해야 됩니다. 중국도 그런데 그런 사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8일 중국이 2019년 풍선형 비행체가 자국 영공에 진입한 걸로 상정을 하고 미사일로 파괴한 영상을 만들어서 자랑을 했으면서 최근 미국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식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앙TV, CCTV는 3년 전에 국가방위 스토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물에 이런 영상을 담아서 중국 영공 방어를 강조를 했고요. 이걸 2020년에 재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과의 접경에 주둔한 인민해방군 남부정부 소속의 조종사는 이 전투기를 몰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제작물에는 접경으로부터 중국 영공에 흘러들어온 비행체를 격추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취지로 목표물, 그러니까 풍선을 고정하고 격추하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얀 풍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이런 중국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그런 내레이터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영공에 들어온 정찰 풍선을 격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도 중국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뒤가 모두 거짓말이고요. 또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세계 5개 대륙 최소 40개 나라에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1월 소속 불명의 정찰 풍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찰 풍선들이 모두 다 중국 주장대로 실수로 잘못 비행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중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의 적반하장, 제가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2012년 3월 중국의 생태환경부 산하의 중국 환경관측센터 연구진이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서울의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10%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주장이죠. 특히 12월에서 3월에 이르기까지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다는 것은 이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도 서울의 미세먼지가 상하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통해서 중국 내 미세먼지로 인한 불만을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죠. 지난 2021년 4월 21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하고 보스턴 대학 연구팀이 공개한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발표한 대기 오염 수치와
주중 미국 대사관이 직접 측정한 수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일수록 중국의 지방정부는 오염 수치를 조작해서 발표한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에게 대기 오염 책임을 전가하는 되지도 않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적반하장 사례를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21년 미중 간의 최고 외교 당국자 간 회담에서 왕이 당시 외교부장이 미중 간의 갈등 책임은 오롯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한 제재와 압박을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중국은 인면수심,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루는 말인데 이런 인면수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도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화이트하우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